본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A씨에게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 A씨는 서울에 있는 모 기업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고 고향이었던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따져보면 부산보다 서울에서 더 오래 살아 서울이 더 편했지만 퇴직하고 서울 생활을 되돌아보니 생각나는 것은 치열한 경쟁 생활뿐. 마음의 여유를 좀 찾고 싶어 결정했던 것이 귀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으로 돌아와 바닷바람을 맞으니까 귀향을 잘한 것 같단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간간히 부산에 들르긴 했지만 막상 되돌아와서 살려고 하니까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았고 구매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급했던 건 바로 집. A씨 혼자라면 어디 모텔에 자리 잡고 몇 주 정도 천천히 돌아보며 생각했겠지만 아내도 같이 있던 터라 최대한 빠르게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집을 찾던 도중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적당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아파트에 지겹도록 살았기 때문에 이왕 살 거 주택으로 알아보고 있던 도중 기장구에 적당한 매물이 올라왔다길래 바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에 마당도 어느 정도 넓은 전원주택으로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같은 조건의 매물보다 가격이 1억 이상 싸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선배, 이 집은 왜 이렇게 쌉니까? 그 주인이 급매로 내놔서 그래. 그렇다기에는 너무 싼 것 같은데요. 선배는 뭔가 아는 눈치였지만 끝끝내 아무런 말도 해주진 않았습니다. A씨는 뭔가 뒤가 구렸지만 설마 선배란 사람이 후배한테 절도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집을 추천해 줄 리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죠. 며칠 뒤 카페에서 만난 집주인은 의외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20대 중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산 청년은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어떤 사건이 나지 않았단 말이죠? 저도 이 집 구매할 당시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매해서 좀 조사 좀 해봤는데 어떤 범죄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매입한 뒤로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은 여러 가지 서류를 보여주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A씨는 청년이 가져온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금액을 지불했고 그 집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짐을 옮기고 청소를 하고 인테리어를 좀 꾸며보니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A씨는 점점 이 집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A씨는 집을 아주 잘 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A씨는 아내와 집을 정리하고 와인 한잔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라느니 평온한 생활을 시작하자느니 그런 말을 한 뒤 잠이 들게 됩니다. 태생이 서울 사람인 A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부산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지난 며칠간 지내보니까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잠이 들어 새벽 3시가 지났을 때쯤 뭔 소리가 이거? A씨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에 결국 침대에서 나와 거실 쪽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잘 들어보니 그 울음소리는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A씨는 의아했지만
조용히 골프채를 하나 들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너무 놀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당에 놓여져 있는 조그만 바위에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꼬마아이가 엉엉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A씨는 골프채를 들고 있는 손을 다른 손으로 잡으며 꼬마아이를 자세히 노려봤습니다. 나이는 한 8살에서 10살 이내. 정말 잘생긴 얼굴. 어디서 구했는지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린이용 정장까지. 서울 명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처럼 생긴 그 남자아이는 잘생긴 얼굴을 완전히 구겨가며 그렇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저기 꼬마야. A씨는 조심스레 남자아이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저런 아이가 도둑질 하려고 담을 넘어 들어왔던 생각은 들지 않았으니까요. 꼬마야, 너 왜 울고 있네? 엄마는 어디 있노? 엄마 알아요. 나 돈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혼나요. A씨는 대체 어떤 엄마길래 아이가 돈 좀 잃어버렸다고 애를 이런 곳에 버리나 싶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잃어버렸길래 말이죠. 꼬마야, 얼마나 잃어버렸는데 아저씨가 줄게. 얼만데? 안 돼요. 아저씨는 못 줘요. 아이, 아저씨 돈 많다. 얼만데? 10개요. 노란색 동전 10개. A씨는 집에 다시 들어가 제각을 뒤져서 10원짜리 10개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애가 고작 100원을 잃어버렸다고 저러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꼬마야, 여기 100원 있다. 자, 가져가렴. A씨는 아이의 손에 100원을 쥐어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쥐어주며 A씨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 애를 따라가서 부모의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대체 어떤 부모들이길래 100원을 잃어버렸다고 이런저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이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돈을 바라보더니 그대로 마당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꼬마야, 왜 그러냐? 이거 아니에요. 더 큰 동전이란 말이에요.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거. 동전 10개란 말이에요. 아이는 알 수 없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10원짜리보다 더 큰 동전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동전이라니. 조선시대 때나 쓰던 엽전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못 찾았어요. 아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A씨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더니 종종 걸음으로 담을 향해 가서 2미터쯤 되는 그 담을 훌쩍 넘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방금 일어난 엄청난 일에 정신이 혼미해져 잠깐 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2미터가 넘는 담을 150cm도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훌쩍 뛰어 넘어간 것이죠. 이게 뭐고? 무슨 일이고 이게? A씨는 이런 말밖엔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